안녕하세요. 책방고양입니다. 오늘 하루도 열심히 살아온 당신을 응원합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의 생각과 감정과 의도를 꿰뚫어 볼 수 있다고 상상해보라. 다른 사람들을 자신의 의도대로 설득하고 당신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를 높이며 상대방에게 자신감과 권위와 공감을 전달할 수 있다고 상상해보라.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자신감, 공감력, 다른 사람의 생각을 파악하는 능력을 고루 갖춘 쪽이 절대적 우위에 설 수 있다. 세상은 끊임없이 비언어로 소통한다. 우리의 몸짓, 표정, 말투, 감정을 드러내는 방식, 옷차림, 즐겨 사용하는 소지품, 의식적, 무의식적 행동과 태도, 심지어 우리가 속한 환경조차 모두 비언어적 의사소통과 관련이 있다. 누구나 비언어를 이해할 수 있지만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커다란 성공을 이룬 이들은 극소수뿐이다. FBI 비즈니스 심리학에서 배우는 직장, 가정, 어디든 써먹는 감정 사용 설명서. 비즈니스는 결국 사람이 하는 일. 사람들은 이성이 감정이 우선한다고 믿고 싶어 하지만 불행하게 감정은 언제나 우리의 일터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한다. 상사의 별난 성격을 경험한다든가 혼란스러운 사내 정치에 휘말려 곤혹스러운 일을 당하는 등 직장에서 갈등을 겪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사실에 동감할 것이다. 퇴근 무렵 당신의 기억에는 무엇이 남아있는가? 분명 그날 했던 일들이 생각날 것이다. 그 일들이 기억 속에 새겨진 것은 당신이 그것에 대해 어떤 감정을 느꼈기 때문이다. 우리는 개인의 삶과 직장에서의 삶이 따로 떨어져 있다고 믿고 싶어 하지만 두 삶 속의 감정은 서로 중첩되고 교차한다. 감정이 그토록 강력하고 어디서나 사용하는 것임에도 대다수 사람들은 감정 다루는 법을 배우지 않는다. 감정이 자신이나 타인을 삼켜버리도록 방치하지 말고 그것을 인정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논쟁이 끝나서야 반박할 말이 떠오르는 이유. 감정에 관해 기억해야 할 기본 원칙은 대뇌 변연계의 명령은 어떤 경우에서든 절대적이라는 것이다. 강력한 부정적 자극은 논리를 압도한다. 에어쇼에 모인 군중이 비행기가 급강할 때 일제히 머리를 수그리는 모습을 지켜보라. 사실 비행기는 군중의 머리 위 수백 피트 지점에 있다. 사람들은 비행기에 부딪히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런 동작을 취한다. 한창 논쟁을 할 때는 떠오르지 않던 좋은 생각들이 논쟁이 다 끝난 다음에야 떠올랐던 경험도 다들 있을 것이다. 이는 우리의 뇌가 감정적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 대뇌 변연계는 감정이 고조되거나 위협을 느끼면 언제나 신경활동을 장악한다. 이런 현상을 피할 유일한 방법은 경찰, 소방관, 항공기 조종사처럼 감정을 자극하는 상황에 대처하는 연습을 미리 해두는 것뿐이다. 위협에 대한 대뇌 변연계의 반응은 오랜 세월 인류의 생존에 기여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위협 또는 감정의 격변에는 이 반응이 적절치 못할 수도 있다. 오늘날에는 무례한 판매자,
주식시장의 폭락, 가정에서의 문제, 끔찍한 상사, 그 밖에 끝도 없어 보이는 각종 자극이 우리의 감정을 폭발시킨다. 이럴 때 우리는 정지, 도망, 투쟁의 반응을 보이게 된다. 위기에 직면한 리더가 망연자실한 정지 반응을 보이는 것은 그다지 적절하지 않다. 마찬가지로 화가 나서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도망 반응 역시 권할 만한 태도가 아니며 논쟁, 물건 집어던지기, 주먹질의 투쟁 반응도 결코 용납될 수 없다. 그럼에도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는 이들을 전혀 프로답지 못하며 존경받을 가치가 없다고 여긴다. 나는 그런 사람 밑에서 일하고 싶지 않다. 당신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감정은 언제나 논리를 앞선다. 깊은 감정적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을 도우려면 먼저 그 감정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그들이 느끼고 있는 감정이 합리적 사고를 어렵게 만들기 때문이다. 남의 눈에 띄지 않는 환경을 제공하고 지원을 제안하고 그 환경에서 그들의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도록 하라. 때로는 같이 있어 달라는 부탁을 하는데 창피함을 느끼는 사람도 있으니 그들이 혼자 있고 싶다고 하지 않는 한 곁에 있어주는 편이 좋다. 감정이 그들에게 얼마나 깊고 심각한 영향을 미쳤는지 그 순간에는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러므로 감정 문제를 다루는 데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은 공감. 스트레스가 심한 상황에서 들리는 평온한 목소리는 포옹이나 부드러운 신체 접촉과 마찬가지로 치유 과정을 시작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나는 가족이나 친지와 사별한, 그래서 누군가의 위로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보면 남성이든 여성이든 망설임 없이 포옹한다. 다른 남성을 포옹하는 게 잘 안 된다고 하는 남성들도 있다. 불행히도 그들은 누군가를 순수하게 돌 기회를 놓치는 셈이다. 신체 접촉의 중요한 효과 중 하나는 마음을 치유하는 것이다. 수많은 문헌에서 신체 접촉의 치유 효과는 분명하게 드러난다. 인간은 신체 접촉이 없으면 점점 시들어간다. 신체 접촉은 상처를 치유하고 원만한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공감 있는 의사소통 채널을 확립하고 감성 지능이 뛰어난 사람이 되는데 중심적 역할을 한다. 사람은 기계가 아니다. 리셋 버튼만 누르면 자동으로 기능이 돌아오는 컴퓨터와는 다르다. 우리는 보살핌이, 신체 접촉의 힘이 필요하다. 괜찮은 수준에서 예외적인 수준으로 발전하고 싶다면 강력한 비언어를 이용하는 법을 배워라. 또한 누군가를 껴안을 때든 단지 손만 잡을 때든 그것은 상대방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 우리의 인간성을 위한 일이기도 하다는 점을 기억하라. 신체 접촉은 중요한 비언어이다. 그것은 온갖 감정을 전하고 아픔을 치유한다. 공감하는 방법. 긍정적 감정과 슬픔을 느끼는 사람에게는 어깨를 빌려주거나 포옹을 해줘야 하지만 부정적 감정을 느끼는 사람에게는 거리가 필요하다. 배우자와 싸울 때 서로에게
저리 가! 라고 외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 반응은 대부분 일시적으로 나타났다가 사라지지만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되뇌 변연계의 요구다. 부정적 감정을 경험하면 뇌는 정상 상태로 돌아가기 위한 자기 규제 과정을 시작한다. 이 과정을 진행하려면 주변 사람들과 거리를 둘 필요가 있다. 개인 공간이 누군가에게 침해를 받으면 부정적 감정은 해소되지 않는다.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고 상대방과 약간 비스듬한 각도로 서라. 실험 결과에 따르면 정면에 있던 사람이 조금이라도 각도를 바꾸면 상대방의 혈압이 낮아진다. 만약 어떤 사람이 양손을 허리에 대거나 언성을 높이거나 턱을 내미는 등 극심하게 흥분된 비언어를 보이며 당신의 사무실로 들어오거든 뒤로 한 걸음 물러선 다음 한쪽으로 몸을 약간 틀어라. 그러면 대부분의 경우 상대방의 흥분이 가라앉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따라하기 또한 효과가 있다. 당신이 행한 어떤 일 때문에 곤란을 겪은 사람이 사나운 얼굴로 콧구멍을 벌렁거리며 가슴을 잔뜩 부풀린 채 나타났는데 당신이 그에게 무관심하거나 냉담한 비언어를 보인다면 상대의 적대감은 더욱 심해질 것이다. 이럴 때는 최소한 자리에서 일어나 상대방의 말에 성실껏 귀를 기울이고 그의 주장을 이해했음을 정중히 표현해야 한다. 그의 의견에 꼭 동의할 필요는 없지만 당신이 그를 이해하려고 애쓰고 있으며 감정이 격해졌다는 이유만으로 그를 막을 생각은 없음을 보여줘야 한다. 이때 상대방의 태도를 따라하면 가령 나 역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당신에게 주의를 집중하고 있다. 나도 이 일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상대가 느끼게 하면 큰 도움이 된다. 이메일 도착음을 듣고 모니터를 힐끔거리거나 소극적으로 몸을 뒤로 기대거나 다른 회의에 가야 한다며 떠날 채비를 하는 등의 행동은 결코 하지 말아야 한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말. 진정해라고 하면서 감정을 논리적으로 따지려 들지 마라. 그들의 감정이 머무는 곳에서 그들을 만나라. 같이 이야기해 봅시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게 말해봐요. 이는 언어를 통해 상대방에게 공간을 주는 태도다. 즉, 상대방에게 감정을 털어놓을 존중 어린 무대를 제공하는 것이다. 진정하라는 것은 상대의 감정 흐름에 댐을 쌓는 일이다. 비언어를 적절히 이용하면 감정의 흐름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우선 음성 비언어를 낮춰라. 더 느리게, 더 낮은 목소리로 말하라. 그럼으로써 당신의 흥분도 가라앉고 다른 사람도 그 영향을 받는다.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 신체는 항상성 또는 안정성을 추구하는데 만약 자신에게서 그것을 발견할 수 없을 때는 타인에게서 구한다. 아이가 넘어진 다음에 부모에게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느리고 낮은 목소리는 안정감을 준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심호흡이 있다. 숨을 깊이 들이신 다음 들이신 것보다 더 길게 내쉬어라.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무심코 당신을 따라하기 시작할 것이다. 나는
푸에르토리코의 루즈벨트 로즈 해군병원에서 의료교육을 받다가 한 의사에게서 이 방법을 배웠다. 응급실을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이 숨이 가빠진 다급한 상황에서 확실한 효과를 발휘하는 방법이다. 진정하라는 말 대신 마음을 진정시키는 이 비언어를 이용하는 편이 좋을 것이다. 만약 누군가가 감정적으로 심하게 격해진 상태라면 그에게 당신을 따라 숨을 쉬어보라고 하라. 숨을 깊이 들이신 다음 내쉬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가 따라하도록 시켜보라. 곧 진정되기 시작할 것이다. 정말 효과가 있을까 하고 의심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것은 이미 임상의를 비롯한 많은 이들이 사용하는, 특히 최면을 걸 때 사용하는 방법이다. 상대가 감정을 분출하도록 내버려 두라. FBI 시절 나는 신문을 할 때 분노한 피신문자가 그 감정을 분출하도록 내버려두는, 언뜻 생각하기에 부적절해 보일 수도 있는 전략을 택했다. 덕분에 아슬아슬하고 불안한 분위기가 극적으로 해소된 적이 많았다. 하지만 이 전략은 피신문자에게 기분 전환을 시켜주는 것보다 더 큰 효과가 있었다. 특히 피신문자의 마음이 차분해져야 해결 가능한 문제들이 있을 때는 더욱 그렇다. 때로는 다른 요원들이 피신문자를 통제하지 못한다며 비판하기도 했지만 나는 이 전략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사실 나는 그들이 감정을 분출하도록 내버려 두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부추기기까지 했다. 그들에게 기분이 어떤지 되풀이해서 말하도록 한 것이다. 그런 다음 마음속에 품고 있는 분노를 전부 쏟아내도록 했다. 그들이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폭넓은 감정 분출구를 제공한 것이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었다. 모든 사물은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즉 에너지가 고갈되어 허물어지는 방향으로 변해간다는 연력학 제2 법칙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나는 이 엔트로피의 법을 감정에 적용하여 그들이 자발적으로 감정을 소진시키게 했다. 잠시 기다리면 그들은 진이 다 빠져서 더 이상 감정 표현을 알 수 없게 된다. 그러면 나는 신문을 시작했다. 여기서 또 하나의 법칙이 등장한다. 바로 호혜의 법칙이다. 피해 신문자에게 분노를 털어낼 충분한 기회를 주면 그들도 내 간단한 요청에 순순히 응하게 된다.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받고 나면 그 호의에 보답해야 한다는 의무감이 들기 마련이다. 이는 4,500만 년 동안 이어져 온 영장류의 행동 방식이다. 즉, 만약 내가 당신의 털을 손질해주면 당신도 내게 마찬가지로 해줄 것이다. 내가 당신에게 음식을 빌려주면 당신도 내게 그렇게 할 것이다. 내가 당신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면 당신 역시 내 말을 주의 깊게 들을 것이다. 피신문자에게 그의 기분을 털어놓을 기회를 주었으니 이제 그는 내게 빚을 진 셈이다. 이것으로 나는 신문에서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 감정사용 설명서. 지금까지 우리는 다른 사람의 감정에 대한 비언어적 대응을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의 감정은 어떻게 다뤄야 할까? 우리는 학습을 통해 되뇌 변연계의 명령을 극복하는 힘을 배울 수 있다.
다음의 기법을 익혀두면 도움이 될 것이다. 일반적 예상에서 벗어나라. 군인이나 FBI 요원들은 매복 공격을 당했을 때 몸을 수그리거나 후퇴하지 말고 적에게 정면으로 돌격하라고 배운다. 적의 공격을 피하려고 달아나다가는 죽음을 면할 수 없다. 이와 반대로 적에게 돌격을 감행하면 설사 적이 더 유리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조준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돌진해오는 상대를 정확히 조준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놀라서 정지하거나 두려움에 빠져 도망치는 일을 일으킬 수 있다. 상식에서 벗어난 이야기 같지만 이는 분명 효과가 있는 방법이다. 처음 교육을 받을 때는 이 전술을 꺼리던 요원들도 즉각 반응 훈련을 통해 동상적인 되뇌 변연계의 반응을 극복하고 부정적인 상황에서 긍정적 행동으로 대응하는 법을 배운다. 그런데 이것이 바쁘게 돌아가는 오늘날의 비즈니스 세계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라. 우선 언제 어느 때든 분노, 불안, 슬픔, 모멸감, 혐오감, 수치심과 같은 되뇌 변연계의 반응을 초래하는 문제가 일어날 수 있음을 인정하라. 할 말을 잃거나 당혹스럽거나 분노로 말문이 막혔거나 꼼짝도 못할 만큼 몸이 굳어지더라도 놀라지 마라. 또한 되뇌 변연계의 반응 가운데 일부는 정신적인 것이지만 그 밖의 대부분은 신체적인 것이며 스스로 다룰 수 있는 것임을 명심하라. 되뇌 변연계가 내리는 명령이 다른 모든 것에 우선한다는 사실을 이해했고 인식을 조절하는 법을 어느 정도 파악했다면 당신은 이미 경쟁에서 한 발 앞선 셈이다. 감정의 재난을 대비하라. 상사가 매일같이 당신을 괴롭혀 늘 분노와 슬픔 속에서 기진맥진해 있다고 가정하자. 이럴 때는 괴롭힘을 피하려 하거나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기보다는 일반적 예상에서 벗어난 접근법을 취하는 편이 좋다. 상사의 행동을 미리 예측하여 괴롭힘에 대처할 계획을 세워라. 이것이 바로 당신을 위한 즉각 반응 훈련이다. 당신을 괴롭히는 상사 혹은 당신에게 위협을 가하는 사람들, 그리고 상황에 대처할 일련의 반응을 관한다. 이것이 기본 틀 역할을 할 것이다. 필요하다면 집에서 미리 연습하라. 친구 앞에서 혹은 거울을 보며 상사에게 보일 반응을 연습하라. 냉정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고 그냥 무시하거나 받아들이고 자리를 뜰 수도 있다.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되는 것은 무엇이든 시도해보라. 감정 비언어를 다룰 때 중요한 점은 자신의 평정심을 유지하는 동시에 상대방도 그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은 결코 생산적이지 않다. 이는 관계의 단절, 심지어 폭력까지 불러올 수 있다. 사람의 강인함은 가혹한 역경, 상처를 주는 말, 화가 치미는 모욕, 극심한 고통을 겪고도 냉정함과 차분함을 잃지 않았을 때 가장 잘 드러난다. 비언어와 대뇌 변연계에 대해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활용하여 어려운 상황에
대처할 준비를 갖춰라. 우리는 훈련을 통해 역경 속에서도 강하고 확고한 모습을 보일 수 있다. 내 말을 믿기 바란다. 나는 이미 그것을 경험했으며 온갖 위험에 맞서야 하는 다른 FBI 요원들도 마찬가지다. 그런 모습은 유니폼이나 배지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다. 의지와 훈련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감정 문제를 대할 때 당신이 얼마나 똑똑한지, 학위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이는 뇌의 감정적, 비논리적 측면을 다루는 일이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단지 감정을 적절한 상태로 조정하고 진정시키는 것뿐이다. 분노에 차서 행동하거나 다른 사람을 화나게 하면 그 실수는 결국 자신을 괴롭히는 문제가 되어 돌아올 것이다. 또한 감정 문제로 괴로워하는 사람을 돕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회적 의무를 게을리하고 자신과 타인에게 몹쓸 짓을 하는 것이다. 비언어의 힘을 활용하여 의사소통을 강화하라. 감정이 관련된 상황에서는 특히 그래야 한다. 책방 선비님들, 오늘은 존 네버로의 FBI 비즈니스 심리학 중에서 감정 사용 설명서 편을 담아보았습니다. 우리는 나의 의지든 아니든 누군가와 감정 싸움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존 네버로의 감정 사용 설명서에 따르면 비언어를 활용하여 감정도 훈련하고 감정을 스스로 다룰 수 있다고 합니다. 감정 싸움에 휘말렸을 때 비언어로 나 자신을 위로하고 상대방에게도 위로를 건넬 수 있는 비언어적 방법으로 마음의 고통을 해소하는 방법을 담았습니다. 이 영상이 감정 다툼이 있을 때 감정을 인정하고 대비하고 훈련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법이 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보내세요. 그리고 오늘 밤도 잘 자요. 책방 고양이였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